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영국면 야미 1위에 와 있습니다. 인문학 강의로 함께 수고해 주시는 유현수 교수님이 오늘 꼭 찾아뵐 분이 있어서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포천 미디어에서 예. 지역 그 숨은 명사를 만나서 예.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우리 김영호 선생님 예. 한번 만나뵈려고 왔는데요. 김영호 선생님 간단하게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한문 해석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10명 정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10명요? 예. 그 한문 해석도 이제 그 우리나라 한문만 아니라 일본 한문, 네네. 중국 한문까지, 네. 중국의 백화체까지도 그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네네. 그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한국에 예. 그 어려운 백화체를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예. 10분 미처 손으로 꼽으면 10분 예. 안에 드시는 분. 예. 그분이 바로 이 안에 뒤에 보이시는 영국면 야미 1위의 저 집에 지금 안에 지금 계십니다. 잠시 후면 만나볼 텐데요. 참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예. 그럼 들어가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예. 안녕하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살아보면은 유형이 사람이 이게 뭐 얼굴이 각각 다르듯이 속도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냥 흔하면 그렇죠. 네, 지금 김형호 어르신 계신 그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는 이제 고치도 널려 있고요. 이렇게 농촌의 특색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그런 어르신 댁인데요. 안녕하세요, 김형호 어르신. 예, 네네.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네. 한문에 대해서 우리 그 굉장히 그 중요성이 부각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교육 세태를 보면서 한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천 미디어가 명사와의 초대해 네 번째 시간으로 어르신을 뵙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뭐 별로 이렇게 네. 그래서 좀 몇 가지 또 우리 아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현수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한민국의 이제 열 손가락 안에 꼽히시는 그런 또 한문의 그 대가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저것 좀 몇 가지 좀 여쭤볼 테니까 좀 한번 말씀 좀 나눠주십시오. 별로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부끄럽습니다. 네. 여기 그 포천에는 언제부터 오셔서 생활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이제 재직 기간에 네네. 98년도에 여기 땅을 매입해가지고 그 이듬해에 주택을 짓고 2002년에 정년하면서 소를 좀 키워볼까 해가지고 축사를 짓고 일로 정착을 한 겁니다. 네. 윤석이 화면이 조금 안 보이죠? 앞으로 조금만 더 보시고요. 1998년부터요. 원래는 여기를 농지를 구입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계획을 세운 거이죠. 계획을 세운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소를 이제 키우려고 계산을 한 거는 소만 키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 이제 주로 이제 한문한 사람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를 키워가지고 거기서 이득이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일단 서당을 짓고 학생들을 유치해가지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같이 공부를 할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소를 키워서 좀 수익이 생기면은 이 지역에다가 학당, 서당을 세워서 한문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이제 한문을 조금 전파시켜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로 사료값이 계속 오르고요. 소값은 하락이 되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렵죠. 실질적으로. 이거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만 해도 참
또 대단한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전에 뭐 구제역도 있었고 어려움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때문에 더욱 어려웠죠. 네. 예. 그다음에 저기 오실 때가 98년도니까 IMF 터주셔서 또 힘드셨을 때 오셨고 또 최근에는 이제 사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도 겪으시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한문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좀 그 책들이 참 이렇게 많아요. 이 한국 한자어 사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책을 이 어르신께서 다 작성한 겁니다. 무려 이게 4권짜리라고 합니다. 옛날에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서 이렇게 편찬해 나온 책인데요. 자, 이 한문 대사전도 만드시고 한자어 사전. 또 이건 뭐죠? 예, 한안 대사전이라고. 예, 요거는 뭐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요. 이거는 이제 한문 고장인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중문 대사전하고 네네. 또 일본에서 나오는 모로바시 사전이 있습니다. 네. 그 사전을 통합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동양 최대의 사전이라고 만드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 한글로 주석을 달아 가지고 한문을 모르는 사람도 찾아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게 무려 12권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한 권만 이렇게 간본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한국 한자어 사전이라고 해서 4권짜리로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 근데 이제 이 책은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만 뽑아가지고 요걸요. 편집을 한 책입니다. 순수하게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한자 알기 쉽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두라든지 또는 이제 그 궁중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 그런 희귀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접 지으신 겁니다. 이 책은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거 보면은 승정원 일기. 승정원 일기라고 해서 이거를 또 교정 작업을 물론 한자 아는 사람이 많지만은 국내 학자들 중에 미처 모르는 한자가 또 있어서 거기 감수를 또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승정원 일기는 이제 그 전에 탈초를 하였는데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오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한 작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정을 봐야 되는데 원본하고 축자 대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본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난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난초로 어려운 한자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초서도 해독을 이제 좀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한테까지 의뢰가 온 겁니다. 승정원 일기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무슨 내용인가요? 승정원 일기는? 승정원 일기라고 하면 이제 요즘으로 하면은 비서실과 같습니다. 비서실. 임금 바로 앞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승정원 일기입니다. 그래서 승정원 일기를 해석해서 책으로 내는 데 있어서 요거 한자를 갖다가 다시 탈초를 해서 쓰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아가지고 오류가 많지 모르는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본하고 대조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께서 이게 다른 분들이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선생님까지 의뢰가 왔다는 것은 선생님이 그분들보다 몇 수 위시기 때문에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을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저 혼자만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이 하는데요. 하다가 또 중간에 또 그만둔 사람들도 많고 자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 한 지가 몇 해 되었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부터서 좀 착실하게 잘 본다 그래가지고 계속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승정원 일기를 아직도 다 작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한 3, 4년 지나면은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연세가 아까 좀 전에 70이 일을 한 사람입니다. 또 그러면 이 집에서는 또 누구랑 같이 또 계신가요, 여기서? 서울에 원래 이제 주택이 있었는데요. 서울에는 이제 저희 아들이 살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살고 있고 집사람은
서울에 갔다가 여기 왔다가 이렇게 바쁘지요. 네. 아, 그럼 자녀분들 다 성장하셨겠어요, 와서? 예,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아직 짝을 못 찾아가지고요. 네네. 예, 그래서 집사람이 더욱 바쁘죠. 네. 서울에 갔다가. 아드님이 계세요? 네. 예, 아들이 형제인데 네. 아직 짝을 못 찾았습니다. 네. 그러면 좀 여기서 시골에서는 보다시피 이제 저쪽 뒤에 화면에는 좀 저 창 뒤로 잘 어슴푸레 비치는데요. 뒤에 바로 그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몇 마리를 키우고 계신 거예요? 소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다 처분하고 네. 지금 사료값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네. 현재로 15마리가 있습니다. 현재 15마리. 예. 많을 때는 몇 마리까지 키우셨어요? 예, 한 30마리 되었습니다. 아, 그럼 예. 반으로 줄었네요. 예.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사료값이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예, 사료값이 비싸고 사료값이 비싸면은 소값도 올라가야 되는데 네. 소값은 또 비례로 내려가기 때문에 네네네. 더 유지가 힘들어집니다. 네. 참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되고 가축이 잘 기르는 데 있어 수익이 발생하면은 또 한문에 더 몰두를 하셔서 후지를 양성하셨을 텐데 네, 이 정보를 겪으시는 그런 가운데 지금 지내시고 계십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 그 김영우 선생님께서 한문을 이렇게 나름대로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연구를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네.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한문을 접하게 된 것은 이제 이 아버지의 권유로 시골에서 이제 서당을 말하자면 다녔어요. 시골의 서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름에 농사 지어놓고 이제 겨울에 한두 달 이렇게 서당하지요.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음력 설 무렵에 파접을 하고 설 지내고 또 봄에 한 2달 동안 이렇게 서당을 열어가지고 학생들이 오면 가르쳐주고 그런 서당인데 시골 서당이 그렇게 운영되었는데 그 당시가 몇 년도가 될까요? 그러면 한 6.25 직후인가요? 6.25가 발발했을 때가 제가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됐어요. 그 당시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 15살 되었으니까 한 60년 초 정도 되었을 겁니다. 1960년 초. 어디서 그때는 이제 시골의 그 인근에서 인근 마을에서 서당을 하면 서울에서요? 아니죠. 시골.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보성입니다. 전라남도. 예, 보성인데. 녹차 많은 동네요. 예, 녹차 녹차 유명한 동네. 거기서 이제 인근 우리 동네에서 서당을 하면 우리 동네에서 배우고 우리 동네 아니고 이제 인근 마을에서 이제 또 서당을 열면 거기 가서 배우고 그렇게 조금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한문이 좀 더 이제 깊이 연구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서당에서 배운 것까지 그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생님을 찾던 중에 이제 경상도 합천 거기에 이제 학문이 높은 선생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갔죠. 배우고 싶었어요. 그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선생님은 학문이 아주 높으시죠.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러면 배우셨군요. 한문에 대한 그 탐구, 그 욕구가 강하셔서 보성에서 일부러 합천까지 경상도 합천으로 가서 그래서 이게 학자가 되는 사람들의 소양이요. 뭔가 하나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력.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집요함이라 그러죠. 남들은 집요함을 뭐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하거든요. 집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그 시골에서 공부했던 그런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조금 하다가 그만뒀어요. 왜 그러냐면은 야, 한문 필요도 없는데 그거 해서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야, 한문이 좋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걸 뭐 쓸 데가 있고 없고 그걸 따지는 것이냐 나 그런 얘기 해가면서 이제 저는 고집을 부리고 좀 배웠죠. 저도 그 한문이 진짜 꼭 필요하다. 하다못해 지금 포천에 그 유림회관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행사의 방명록은 전부 한자로 써요. 기간서부터. 또 용연서원이라고 그 춘제를 지냈을 때 유림분들이 모이셔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저도 한번 취재차 한번 가봤었거든요. 아유 그런데 그 방명록에 보니까 전부 한자로다가 이쁘게 그걸 쫙쫙 쓰시는 모습이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인의
글이 아닌가 진정으로. 옛날 분들은 다 한문만 사용하셨잖아요. 언제부턴가 점점 사라져가는데. 근데 이제 우리 생활이 한문 문화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역사가 전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세종대왕께서 뭐 한글을 만들어졌다는데 그거는 이제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한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것이지. 그것을 하고 한문을 배우지 말으라고 만드는 건 아닌데.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냥 한문은 우리 글이 아니라 그래서 배척해버리고 한글만 사용하는데 이제 그 한글만 쓰게 된 그 동기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내가 알기로는 그 한문을 아마 교과서에서 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4학년 올라가던 해에요. 4학년 때부터 이제 그 국어에 한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4학년 올라가면서 한문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1973년도 중학교 3학년 올라가니까는 그때 다시 이 교과서에 한문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한문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저하고 동갑내기 그 대통령의 자녀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시대에 한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문이 이제 우리 말 자체가 한문 글자로 된 단어가 많거든요. 예, 그렇죠. 전부 우리 이 말을 한자로 표기 못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한 70% 정도는 한자로 기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우리가 쓰는 한글이라고 하지만 한글은 의사를 전달하는 글이지 그거 자체가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사용하는 우리가 이것도 사용이라는 것도 사실 한문에 있는 거고 한글이라는 것도 뭐 그 한문으로 쓸 수 있고 그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한문으로 구성된 걸 한글로 적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시절에 학교 공부했던 사람들은 문맹 아닌 문맹이 되었어요. 한문을 전혀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서 사회에서는 신문 이런 데서 한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생활하면서 불편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불편하죠. 그런데 그 뒤에 또 얼마 흐르다 보니까 신문도 전부 한글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한문을 별로 배우려고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신문까지 한글로 전용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한문이 이제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자, 사라져가는 한문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다시 좀 부활을 해서 진짜 말과 글이 있으면 뜻이 반드시 내포되어 있는 건데 그 뜻은 다시 말하면은 한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그분 현재 교육의 그 한문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는 것도 하고 또 우리 그 교육 자라나는 자녀들 옛날하고 지금하고 그냥 어르신 된 입장에서 좀 어떻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죠.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그거는 학교에서 가르치도 안 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덕을 안 배우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폭력 뭐 왕따가 생기고 학교 폭력이 생기고 하는 것이 아마 그런 데서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그 한문 교재가 있거든요, 중고등학교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볼 때에는 중고등학교 그 한문 교재가 엄청나게 어려운 글들이에요. 그 보면은 옛날 문장이라고 하는 거 사마천 사기에서 뽑아오고 뭐 소동파 그 적벽부 같은 거 그것을 이렇게 몇 구절 갖다가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배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문장을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교재부터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재를 알기 쉬운 소학 같은 데에서 삼강오륜에 관계되는 거. 그런 것이 내용도 좋고 뜻도 좋고 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뽑아가지고 제가 교재를 하나 만들려고 옛날부터 생각하다가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고 말았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그
학생들한테 그런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한문 시간에 일주일에 1시간씩이라도 가르치게 되면은 애들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아, 부모한테 아침에 일어나서는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학교 갔다 와서는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 인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그거에 수록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가르치면은 한문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외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식만 전달하다 보니까 지식을 전달하기에 바쁘니까 그런 데에는 또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지식 갖고 싸워요. 지금은 그렇죠. 지식이 경쟁 사회가 돼서요. 지식을 가지면 최고고 지혜를 가진 거는 대접을 못 받습니다. 참 바른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옛 어르신분들은 이렇게 삼강오륜 같은 걸 배우셔서 또 효행 이런 덕행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런 것이 조금 부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지적해 주신 말씀인데요. 자, 그럼 우리 앞으로 우리 지역 시민분들과 또 우리 자라나는 젊은 학생들 위해서 혹시 뭐 그전에 뜻하시던 또 소당 같은 거를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처음에 여기 내려올 적에 이제 서당을 한번 이제 운영을 해볼까 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소를 몇 마리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포천 향교에서 운영하는 그 명륜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이 책인데요. 아 이거요? 아 포천 명륜대학? 저도 한번 방문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해마다 지금 5년차 되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 여기 보면 강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강의 시간 일정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제 강의 시간이 들어있는데, 소학. 우선은 이제 거기서라도 이제 글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학. 거기에서 이제 가서, 제가 거기서 이제 글을 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라도 저는 이제 이렇게 글을 요즘 글 배운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제 대학생들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배우고 가고 말거든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은 필요하지 않고 정말로 한문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한번 이렇게 키워보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소 사료도 주고 또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글쎄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찾아보든 안 했는데. 아니 선생님의 그런 말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한테 지금 쇼크인데 왜냐하면은 꼭 그 대학을 졸업을 해야만 지금은 인정받는 사회지만 사실은 대학보다는 이렇게 직접 와서 그 선생님의 사사를 받으면서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대학을 진학을 못한 학생도 가능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뭐 고등학교를 졸업했든지 뭐 안 했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제 한문에 정말로 이제 한문을 내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은 뭐 지역을 뭐 따질 것도 없고 여자 맞으면 성별도 따질 것이 없어요. 여자들도 그런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성별도 따질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학문을 연구하고 싶다 싶으면은 제가 있는 지식을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또 시민 여러분 혹시 한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영북면 야미일에 계신 김영호 어르신을 꼭 찾아뵙고 도움을 의뢰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참 잘 들었는데요. 뭐 한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우리 포천 유림회관에서 명륜대학에서 강의를 또 해주시고 계시고, 그러면 거의 뭐 평생 1960년부터 지금까지 한문만을 위해서 이렇게 좀 달려오신 그런 계기가 또 후진 양성을 통해서 더욱 좀
의미를 좀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짧은 시간이었지만 뭐 많은 시간을 뭐 내서 여쭤보면 좋겠지만은 우리 잠깐 동영상 이 시간 한계상 예, 오늘은 인터뷰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지금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김영호 선생님 또 유현석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말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영호 선생님을 만나 뵀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슴이 뭉클한데요. 점점 사라져가는 한문. 예. 자,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의 좀 주체성을 더 살려나가야 되겠죠? 예, 그렇죠. 네. 이 한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한문 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겨 있는 글인데 예, 그것들을 이제 버려놓고서 지금 인문학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식만 넣어주는 지금 현재 교육 상황에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문에 대한 것을 교육을 좀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한문을 좀 많이 소홀히 했는데 이제는 목표 찾아놓고 다시 한번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포천 미디어가 마련한 명사와의 초대 시간 네 번째 순서. 오늘은 김영호 선생님을 만나 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 미디어 송기철이었습니다.